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 자체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에 최근 들어서 고가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줬다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 자체는 조금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1900포인트라는 라인대가 이제 안착되는 그런 흐름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고, 그 이제 5월 달부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역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이런 부분도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온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악재 거래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윗자리가 더 크게 열려 있고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텐데, 사실 이럴 때는 밑에 앞전에 하단이었던 1400대라든지 그리고 뭐 1600에서 1800이라든지 이런 지수대가 있었다는 것을 좀 잊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실제로 2600에서 2300에서 무너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시장이 여전히 싸다, 이런 생각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없으면 시장에서 뭘 살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큰 그림, 그리고 시장에서 앞전에 지나왔었던 부분은 버리시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신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1920이라는 자리대를 이제 올라타고 안착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은 8조. 그러니까 상당히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작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여전히 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상당히 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소폭의 매수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부담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국의 변동성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니까 이 부분에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시장은 이제 금요일 날 좀 더 하락을 크게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대 강세를 띄면서 254.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들이 장중에 12,000계약이 넘는 대규모의 선물 매수를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약 6,900개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대규모로 매도를 했었던 투신권 같은 경우는 그 물량만큼은 쇼커버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결과적으로 누적이 84,000개업으로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누적 매수가 상당히 많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는 다시금 만기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낸 그런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상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를 대비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약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쪽에서 누적 금액으로 따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던 20조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선물 쪽에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닥권부터 선물을 끌고 올라왔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실제로 현물에서 대규모로 매도한 것만큼의 어느 정도는 채워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물 쪽에서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물량이 현물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증시가 이제 650선 가까이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자꾸 언급을 해드린다. 실질적으로 지수보다는 그냥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은 윗자리는 여전히 좀 작아 보이는 반면에 아랫자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나중에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같은 이런 쪽에서 수급이 좋아졌다,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역시 7조 5천억으로 시장에서 어저께 역시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0.6% 이상의 상승을 보이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고 중국 같은 경우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맞춰가지고 연휴가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국내 증시가 은행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중국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이제 장중에 국내 증시가 미선물의 1% 정도를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증시가 1.1에서 1.5%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된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세를 띄었던 가장 큰 배경 자체가 셧다운에 대한 완화 기대감, 즉 경제 활동 재개를 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간 쪽이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라갔었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강세를 가장 많이 띄었다라는 부분에 결국은 이제 공장을 재개한다라는 부분이 자동차라는 이런 쪽에서 먼저 나온다 보니까 자동차라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철강, 금융, 운송, 그 다음에 경제활동 재개라는 부분이 여행이라든지 리조트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데까지도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쪽이 다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지면서 12.8불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앞전에 5월 유가 선물 같은 경우가 거의 제로에서 끝났었고 그다음에 유관물이 그 당시에 24불이었는데 중간 마디 서로 간의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를 맞춰준 가격이 12불에서 13불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이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 자체가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는 실제로 변동성 지수를 봤을 때 급격한 급락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변동성 지수가 시장에서 이제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45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 자체가 콜과 풋의 비율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그동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가 반반 정도였다면 이제는 확연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중요한 마디대가 25에서 30이라는 자리대, 이 자리대가 한 번은 좀 강하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가 되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급격하게 급락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실물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워낙에 많은 돈을 풀고 워낙에 많은 재정 정책을 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치 그리고 더 큰 악재는 우선은 지나갔다. 이런 관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꺾이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앞전에 시장이 무너질 때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100이라는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달러가 약세에 뜨려면 실제로 지금 들어서는 유로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0.3%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이 부분이 바로 유럽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부분은 달러화가 약세에 뜰 수 있는 배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난다는 경우는 국내 증시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자, MSCI 코리아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마디 지수가 26이라는 하락 마디와 상승 마디를 다 마무리했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단기 박스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던가 상대적으로 MSCI 코리아 인덱스가 국내 지수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MSCI 코리아 인덱스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국내 코스피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돌파를 살짝 하고 안착하는 구조까지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러면
박스권 마디폭을 이제 하나 기본적으로 뽑는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가 마디폭이 약 6% 정도의 상승폭 마디가 열려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환율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환율이 좀 더 떨어지고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보인다면 현재 국내 증시가 약 5% 전후의 상승은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2010포인트 전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같은 경우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시장에서 상단 자리, 이 라인대를 만들었을 때가 1840포인트였는데 이때가 김정은 위원장의 뭐 중퇴, 위독설 이런 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그걸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어저께 마감이 1226원에서 끝났는데 지금 현재 앞전부터 단기적으로 올라오던 상승 추세와 그리고 박스권의 중간 마디 가격이 1224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이 1210원짜리 전후를 이탈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연휴가 끝난 다음에 전개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율 자체가 박스권의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이야기는 그만큼 국내 증시가 윗자리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1.8%, 그리고 코스닥이 2%의 강세가 나타났었고 대형이나 중소형 모두 다 강세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어제 이제 가장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은행주였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가 업종 지수로 이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 지수가 10% 가까운 상승을 이제 시장 자체가 급락 이후에 급등했을 때 이때를 제하고는 거의 드문 케이스였는데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정세를 찾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내수 관련된 통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쪽은 실적 자체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전에 시장에서 금융주가 하락을 가장 많이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기업들이 파산이 나가게 될 경우는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이 급감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정세를 띈다는 것과 그리고 역시 시총 상위주였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보험, 증권까지 해서 금융주가 상당히 강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좀 띄긴 했었는데 화학 쪽에서가 여전히 이제 화학주들, NCC 관련된 업체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수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서는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가 CJ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이 의료 쪽에서의 강세를 역시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유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면세점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국내 이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오히려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이런 쪽에서가 단순하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되고 유틸리티는 최근 들어서 유가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비용에서의 감소라는 부분으로 결국 흑자 전환이 빨라진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이 강세를 좀 띄었고요. 헬스케어는 상당히 약했다 정도 되는데 그거는 거래소도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다 이런 관점이죠. 자, 은행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은행지수를 보게 되면 앞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급락을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5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는데 이게 고가 대비해서 50% 하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락하기 전에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100%의 상승이 나와줘야지 그 가격을 회복한다 된다. 우선은 저점 대비해서 어저께 10%라는 상승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저점 대비해서 34%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이 하락폭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라는 이야기고 시장에서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럼 박스권 상단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밟고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윗자리를 갈 거냐 이 부분인데 기본 마디폭이 아직까지 하나가 최소한 남아있고 이 라인대가 실제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파르게 중요한 라인대를 넘어간 만큼 윗자리가 여전히 좀 더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들과 기관 거의 동반 매수가 비슷했었다.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이제 IT 쪽도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세계, 이마트 같은 유통 쪽 역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순수화학 쪽이 여전히 들어왔고, 그리고 SO일, 그리고 CJEMS, 삼성생명 이런 쪽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도의 경우는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뭐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를 하고 어느 정도 밖에 외출을 자제했던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풀린다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는 차익실이 떨어진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자동차 종목들 구분해서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 한진칼은 상대적으로 지분 경쟁을 해서 많이 올라갔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가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라는 세트류 헬스케어 같은 제약바이오 이런 쪽도 역시 동반 매도가 일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습니다. 올라가면 레버리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동반 매수 똑같고, 그리고 KB금융에 대해서 동반 매수 동일합니다. 그 다음 코스닥 레버리지도 역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도 매수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은행과 그 다음에 IT 이런 쪽을 중심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매도의 경우는 역시 인버스를 매도를 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와 한진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 모습.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수혜주가 됐었는가, 이제는 차익실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의 경우가 이제 상단 자리, 그러니까 실제로 어저께 고가 라인을 만들었던 자리대가 실제적으로 61선의 저항과 그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살짝 넘어가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이제 고가로 끝나긴 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요 가격대 바로 직전에 고가 라인과 61선 이 라인대를 오늘 다이렉트로 돌파를 해주느냐라기보다는 요 라인대에서 숨고르기와 안착하는 과정 정도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거는 이제 수요일날, 오히려 내일, 연휴 전날인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었는데, 그 라인대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또 박스권 마디 하나를 뽑는다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뽑는다 될 경우가 기본 마디폭이 2010포인트 전후 이렇게 열린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우선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강세가 나올지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벤트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 자리대가 가능하다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2000포인트를 가게 되면은 또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실제로 2000을 갔으니까 다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간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물량이 약 5조 정도가 최소한 베이시스가 맞춰지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대규모로 산 부분이 결국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되겠다. 그때는 현발 쪽에서도 다시금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에서 뭐 아직까지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2000자리대 올라온 다음에 1800이나 이런 자리대를 다시금 볼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2000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 고가를 만들었었던 2250이나 2300이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국내 자체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관적인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자, 전략을 보도록 하죠. 전략은 이제 5월 1주가 이제 다음 주면은 1주까지 들어온다 그런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단은 다 찍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자리를 이제 가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가는 중간에서의 현재 조금 윗자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은 개인들의 차익 실현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출렁갈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이 낮았던 대형주, 이쪽이 실제로는 IT와 자동차, 은행, 금융 이런 쪽인데, 이쪽에서가 이제 힘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 부분인데, 이쪽이 강세를 띄게 되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급 자체가 프로그램 매도가 과하게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완화되거나 또는 매수가 들어오냐, 이 부분이 이들 업종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내수보다 수출주들이 실적은 더 좋습니다. 2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정도가 된다. 실제로 경제활동 재개가 얼만큼 점진적으로 이어지냐에 따라서 2분기에 시장에서 비관적으로 보던 컨센서스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IT 쪽에서가 이제 삼성전자가 슬슬 움직일 때가 또 다시 되는데, 오늘이냐 내일이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지수 자체를 한 단계 위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공장이 재개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된다. 언택트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자동차도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재개되면은 판매가 좀 가파르게 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금융 쪽에서는 이제 은행도 이제 어저께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나중에 증권 같은 경우가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다는 쪽과 나중에 2천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 쪽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은행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제활동 재개할 때는 다 경기 관련된 민감 수출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연휴 전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일찍 연휴 기분을 내시지 마시고, 시장에서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연휴 전에 수익을 극대화하셔가지고 행복한 연휴를 맞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드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토마토 TV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입니다.